좀 아쉬운 점 혹은 단점 한 5가지 정도 베스트 5를 꼽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마리아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대표적인 수입 SUV 차량이죠.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아쉬운 점 혹은 단점 한 5가지 정도 베스트 5를 꼽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유지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차량의 장점들 중에 하나로 넓은 공간, 그리고 이제 크기, 이 차의 크기를 이제 꼽아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, 반대로 이 차의 그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연비하고 유지비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아마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차 구매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이제 이 차는 3500cc라고 하는 이제 대배기량 차량이고, 또 차도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연비는 솔직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더군다나 이제 기름값이 미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세금도 많이 붙어 있고 해서 우리나라는 좀 비싼 편이잖아요, 전 세계적으로. 제가 이제 얼마큼 우리나라 기름값이 비싸다는 걸 많이 느꼈냐면, 예를 들면 뭐 이웃나라 일본만 가시더라도 저희가 아마 제 기억에 한 1,500원 가량 리터당 할 때도 일본 가면 거의 1불 정도, 보통 이제 100엔이라고 하죠. 예, 100엔. 그러니까 보통 1불 정도, 한 1,000원대 초반 정도 했던 경험들이 좀 있고, 또 이제 일본이 아니라 뭐 미국 같은 데를 가신다고 하면 보통 이제 미국은 갤런이라는 단위를 쓰죠. 갤런이라고 하면 대략 한 4리터가 조금 안 되는 용량이죠. 3.8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보통 갤런당 한 3불, 3불 정도, 2불에서 3불 정도 사이 가격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리터당 거의 뭐 한 3불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뭐 7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절반 이하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휘발유를 넣을 수 있다 보니까,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차를 구매하시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연비라고 하는 항목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여튼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연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좋진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장거리도 많이 가고요. 일반적으로 탈 때는 이제 서울과 일산을 왔다 갔다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, 뭐 길의 어떤 컨디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한 막히는 길이 한 50%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냥 뚫리는 고속도로 같은 전용도로 같은 곳이 한 50% 정도에서, 한 막히는 길과 뚫리는 구간을 한 5대5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그런 컨디션으로 봤을 때 이 차의 평균 연비를 계산을 해보면 한 8km 내외?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안 나올 땐 7에서 뭐 많이 나오면 8km 정도 나오고요. 장거리, 멀리 이제 좀 가신다, 시외로 가신다고 하면, 고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 평균 연비가 한 10km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. 사실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, 또 이 차의 크기나 활용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또 생각보다는 뭐 아주 나쁜 연비다 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짐을 가득 싣고, 예를 들어서 뭐 이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어디를 간다거나, 온 가족이 어디를 간다거나, 혹은 이제 한 두 가족 정도가, 뭐 6, 7명 정도, 두 가족 정도가 같이 이제 이동을 할 때, 뭐 좀 연비는 안 좋지만 오히려 차 2대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연비 좀 아쉽지만, 그런 대로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세금도 좀 많이 들어요.
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동차 세금을 과금하는 방식이 배기량에 연동해서 이제 과금을 하죠. 똑같은 출력이라 하더라도 그 터보 차저 같은 것들을 달아서 굉장히 엔진 사이즈를 적게 줄여서 이제 운행하는 게 트렌드인데, 이제 그런 차량들에 비하면 자동차세 면에서도 사실 자연업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. 세금은 1년에 대략 한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요. 보험료는 뭐 일반 차량들하고 비슷한 편입니다. 그래서 세금 면에서도 조금 이제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. 그래서 연비와 세금을 포함한 유지비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, 이 차의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뭐 제 차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차를 타면서 의외로 장고장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뭐 기타 부가적인 또 보이지 않는 유지비가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불만은 없는 편입니다. 두 번째, 인테리어 디자인이에요.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차의 장점으로 굉장히 좀 이쁘고 비율이 잘 빠진, 혹은 좀 약간 포스 있는 외관 디자인을 장점으로 꼽았었는데, 반면에 이 인테리어, 내장 디자인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약간 뭐 되게 클래식하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, 이 차가 이렇게 계기판이나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하고 이런 전자장비의 매칭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조금 세련되게 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. 뭐 자세히 보시면 모하비가 이 차를 좀 모태로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는데, 예전에 제가 모하비도 좀 탔었거든요. 모하비하고 실내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.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대시보드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뭐랄까요, 개방감이라든가 좀 널찍널찍하다는 느낌들은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반면에 이런데 보시면 이런 우드 그레인의 어떤 색깔이나 재질, 이런 부분,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의 어떤 느낌들은 조금 뭐랄까요, 좀 내가 오래된 차를 타고 있다 라는 느낌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나온 신형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, 이 지금 똑같은 형식의 모델이 제가 알고 있기로 2019년식까지도 이런 형태로, 2018년식이죠. 2018년식까지도 요거랑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2018년, 19년도에 나왔던 다른 차들하고 좀 비교를 하면 글쎄요, 실내 디자인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,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마감과 단차입니다. 테슬라 차량을 이제 리뷰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. 이게 참 미국 차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, 이런 디테일한 마감이나 마감의 디테일이라든가 혹은 이런 단차들은 미국 차의 참 고질병인 것 같아요.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나 봐요. 저희 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거에 좀 예민하거나,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, 참 뭐 할 말이 없어요. 곳곳에서 보여지는 이제 마감의 흔적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부분들, 크게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고, 만듦새가 좋다, 신경을 많이 썼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. 다만 좀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하면 이거 좀 부족한데, 혹은 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. 특히 이제 여기 실내만 보셔도 요런 부분들, 요런 부분들, 도어와 대시보드가 만나는 부분들이 뭐 위아래, 예를 들면 이렇게 높이도 맞지가 않고요, 이 선도 전혀 맞지가 않고, 그 다음에 일단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떠 있어서 뭐랄까요, 조립하다 만 느낌이랄까, 그런 부분들이 있고, 또 다른 이제 뭐 도어 마감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자세히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뜯어보면은
이렇게 이제 마감 처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. 이렇게 열리는 것도 좀 고급스럽게 열리면 좋은데 확 열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, 요런 것들,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뭐 여기다가 걸치라는 건가? 그렇다고 뭐 여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이유를 알 수 없는, 왜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었는지 잘 모를 만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렇게 이런 그 천정에 마감재의 어떤 재질 같은 것들, 혹은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느껴지는 이런 질감이나 소재의 마감 같은 것들도 다소 이 차가 차량가가 거의 5천만 원이 넘는 차거든요. 아무리 그래도 그런 차량들에 비하면 고급감 같은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이 차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수납 공간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차가 굉장히 큰 차거든요.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. 그런데 수납 공간의 활용성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좀 불만이 있어요. 수납 공간이, 절대적인 수납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납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. 충분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이 차의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뭐 좀 더 다양하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의외로 짐들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, 이 차는. 뭐 여기 이제 센터 글러브 박스가 있지만, 이 글러브 박스도 이 커버 크기에 비하면은 안에 이제 넣을 수 있는 실제 적재 공간 자체는 별로 없고요. 특히나 이제 이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, 위 칸은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모듈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뭐 작은 뭐 이런 지갑 같은 거 정도 말고는 위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고, 밑에도 이렇게 접히면서 그 들어가는 공간이 상당히 작아서 짐을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도어 포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손잡이 부분이 아래로 뚫려 있어요, 이 차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보통 이런 사제로 막혀 있는 제품들을 사서 옵션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넣고 다닐 정도로, 이런 도어 포켓 같은 디자인들도 조금 수납 공간 활용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, 센터 콘솔 같은 경우도 차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뒷좌석 같은 데 가보면 USB 포트 같은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 뭐 많지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20V 단자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, 그 외에 뭐 자잘한 디테일한 수납 공간이나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은 좀 별로 없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열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긴 합니다만, 전동식 그 3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바닥 매트나 이런 그 트렁크 매트를 깔지 않으면 그 사이사이로 그 자잘한 짐들이 빠지는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순정 상태로는 쓰기가 좀 불편하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납 공간의 활용성 면을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차의 단점으로 주차 문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차를 가지고 나오면 뭐 외부에서 주차를 할 때 이 주차 공간을 자세히 보고 찾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보통 차와 차 사이 일반적인 뭐 승용차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더라도 이 차가 들어가긴 하거든요. 하긴 하는데 전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도어의 두께도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라서 웬만큼 공간으로는 이 차를 주차하고 운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 있는 공간을 찾아 헤매게 되는 좀 단점이 있고요. 또 웬만큼 큰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댔다 하더라도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. 왜 그러냐면,
이제 옆에 있는 차들이 이 차가 워낙 옆에 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차주분들께서 이 차 옆에 그 차 옆에 제가 주차를 해놓게 되면 차 문을 열 때 이게 안 닫고 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몰고 외부에 주차를 하게 되면 항상 이 문콕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, 예, 항상 신경을 쓰게 되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항상 이제 주차장을 갈 때, 좀 넓은 공간을 찾아서 헤매는, 예,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어렵게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, 항상 있는 옆차들에게 문콕을 당하는 건 아닐까. 혹은 이제 실제로도 많이 당해요. 예, 실제로도 많이 당합니다. 그래서,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좀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